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앞서 설명을 해드렸던 이 보따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업계가 이 보따리상들을 잡기 위해서 경쟁이 지금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좀 그 면세업계나 화장품 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살아난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다 죽어가는 네. 쪽에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예. 밧줄이 좀 나왔다라고 예.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면세 매출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4월 달에 최저점을 찍고 5월 달부터 국내 면세점이 다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그쵸.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코로나19가 지금 끝났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쵸.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따이공이 다시 돌아온 것 자체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뭐 주가를 엄청나게 부양하거나 하는 요소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약간 반도체로 좀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면 반도체에서도 이제 현물 가격이 좀 좋아지는 그런 네. 부분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것처럼 따이공이 돌아온 걸로 봤을 때 면세 업종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업황 회복이 또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는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단 따이공이 그래도 이렇게 좀 안 좋은 상황에서도 2주라는 그런 격리 시간을 감안하고도 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따이공들도 그런 매출 부분에서 수익이 남는다라는 거고요. 그런 가속세가 점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이런 관련된 면세 관련된 이제 수요가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공급 쪽에서는 늘어나는 그런 흐름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간편하게 생각했을 때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봤을 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따라서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공급이 늘어나게 됐을 때 아무리 뭐 국내 면세에서 할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선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업황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관점 그리고 다시 기사 회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두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면세나 이런 뭐 부분에서는 앞으로의 좀 이런 중국 한한령 해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좀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블랙핑크가 최근에 또 광고에 나왔고 또 주요 아티스트들이 뭐 이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한다거나 또 다른 이제 광고에 나온다거나 이런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만약에 중국 쪽에서 정말 이 아무리 한한령 해제한 지 4년이 이상이 됐지만 만약에 그걸 막으려고 했으면 아무리 한류 열풍이 강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띄엄띄엄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이제 해제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열리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해제가 발생하게 됐을 땐 당연히 뭐 화장품이라든지 면세나 이런 게임주라든지 관련된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지고 지금 사실 주가 흐름도 봤을 때 굉장히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게 됐을 때는 바닥권에서 이제 좀 밸류적인 측면에서 좀 괜찮다라는 그런 또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호텔신라를 조금 한번 보면요. 사실 이제 차트가 굉장히 조금 많이 급등락이 되어 있는 그런 차트입니다. 뭐 주가가 사실은 코로나19 때 엄청나게 이제 좀 폭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조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아직까지도 코로나19 이전에 그런 이제 뭐 연말에 이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났던 부분들에서 매출이나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그때를 아예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좀 주가의 회복이 좀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봉으로 봤을 때 이제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지금 한동안 박스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좀 돌파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이제 전고점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참 주가가 핫했던 11만 원 라인까지는 조금 단기간으로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따이공에 대한 그런 부분들, 한한령에 대한 그런 이슈들 그리고 계속 국내 이런 면세점에 대한 매출입 회복세가 두 자릿수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한 번쯤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적어도 두세 달 이상은 좀 지켜보시는 관점으로 적어도 그 정도 기간은 최소 기간으로 두셔야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면세업계 업황 회복 기대감이 살아났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주목해 보셔도 괜찮겠고, 특히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1만 원 선까지는 회복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제품을 배송해주는 구독 서비스가 식품업계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면 빙그레는 오늘부터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끌레도르 정기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고요. 뚜레쥬르는 월간 커피 정기 구독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게 저는 오늘 알았어요. 네, 굉장히 관심이 가더라고요. 주가에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대상이라는 종목은 이 상반기 김치가 이제 구독으로 인해서 119% 이상 좀 매출이 증가한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이 주식을 볼 때는 삶의 변화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좀 예를 들면은 주변에서 마스크를 다 쓰기 시작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니까 마스크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됐고 그다음에 우리는 마스크랑 손소독 열심히 하면서 이제 소독제들 움직이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삶이 변화가 되면은 그거 관련돼서 이제 기업이 매출이 상승하게 되고 그것 자체가 이제 실적이나 부분으로 좀 기대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구독 서비스 하면 이제 예전에는 신문이나 책 정도로 좀 맞아요.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와인부터 시작해서 이런 꽃, 김치, 또래요. 꽃, 이런 요구르트, 아이스크림 다 대부분이 다 이렇게 맞아요. 정기 구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기 구독이 좋은 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게 아마 푹TV라든지 이런 넷플릭스 같은 네. 것도 정기 구독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 시작하게 되면 사실 해지를 잘 안 합니다. 못해요. 해지를 네. 잘 못하게 되고 또 그거에 익숙해지고 또 계속 비용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제 삶의 일부분을 좀 받아들이는 네. 그런 성향이 많이 강해집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고정적인 고객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기업 입장에서는 시황이나 업황이 흔들리더라도 고정적으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부분으로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게 또 언택트에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이 좀 강화가 되면서 이제 그냥 정기적으로 이제 집으로 오는 그런 부분들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들려서 한 번씩 들고 가는 이런 부분들로 좀 접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삶의 변화로 인해서 구독 서비스가 발생이 되는 거고 구독 서비스 자체는 정말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기업들에서는 정말 매출을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말 매력적인 그런 매출 구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대상, 롯데제과, 빙그레, 현대백화점 정도가 있는데 대상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대상 같은 경우는 지금 안 그래도 김치에 대한 이런 수요 그리고 시판김치가 이제 부족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되고 있고 또 수출에 대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식음료 관련돼서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박스권 상단에서 조금 단기 박스권 상단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 충분히 돌파하면서 종고점 좀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롯데제과 같은 경우는 좀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의 코로나19로 최저점인 9만 원대 근처인 지금 10만 원대 이제 가스로 좀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로는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이게 워낙 또 한번 눌리는 흐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 서비스에 대한 이런 수요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정착이 되고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관련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좀 확인해 보시면서 주가의 바닥에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좀 투자 포인트로 자꾸 접근해 보셔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종목들 주목을 해보셔야 되겠다. 대상, 현대백화점 이러한 종목들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주가 추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을 헤르메스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